두 번째 약탈. 일제강점기 다시 사라진 우리의 책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600년 전 세조의 수서령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줄의 왕명으로 사라진 고조선 비사, 조대기, 삼성밀기. 그 책들의 행방을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로부터 약 450년 뒤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우리 임금의 손이 아니라 남의 나라 군화발 아래에서 오늘은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벌어진 조선 총독부의 사료 수거 사업, 그리고 그 책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억을 통째로 드러내려 한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1910년 무엇이 시작되었나?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그리고 그해 11월 조선 총독부는 곧바로 거대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름하여 조선 고서적 수거 사업. 조선 총독부 취조국, 그 뒤를 이은 참사관실, 그리고 1916년 설립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관들이 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겉으로 내건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다. 흩어진 고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근대적 학문의 방법으로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함이다. 세조 때와 똑같습니다. 명분은 보존, 실질은 통제, 거두어들인 책의 규모, 충격적인 숫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 사료와 연구에 따르면 1910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조선 총독부가 전국에서 압수하거나 수거한 서적은 약 20만 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51종 20여만 권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20만 권, 이게 어떤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규장각에 모인 장서가 약 10만 권 수준이었습니다. 그 2배가 넘는 책이 단 1년 반 만에 민간과 향교, 서원, 사찰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전국 헌병대와 경찰서가 동원되었습니다. 향교, 서원, 양반가의 사랑방, 깊은 산속 암자까지 일본 헌병의 군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책, 지리책, 인물전기, 의례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담은 책들을 내놓으라. 어떤 책들이 표적이었나? 총독부가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책의 목록을 보면 세조의 수서령과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첫째, 단군과 상고사 관련 서적. 단군세기, 단기고사, 규원사화, 환단고기의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비전, 사서들. 단군조선의 실제성을 증언하는 모든 텍스트가 표적이었습니다. 둘째, 만주와 요동의 옛 강역을 증언하는 지리서와 역사서.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했던 광활한 영토. 이것이 기록된 책은 반드시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일제는 만주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임진왜란 병자호란 관련 의병 기록과 항쟁사. 조선이 왜적과 어떻게 싸웠는지, 백성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이런 기억은 식민 통치의 가장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넷째, 풍수, 도참, 예언서. 외놈이 물러가고 새 세상이 온다. 이런 한 줄이 적힌 책은 곧장 압수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선의 문집, 실기, 일기류, 양반가에서 대대로 보관해온 개인 기록들. 그 안에는 일제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의 진실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책들의 운명, 세 갈래 길. 거두어들인 20만 권의 책. 이 책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크게 세 갈래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갈래, 일본으로의 반출. 상당수의 귀중본은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도쿄로, 교토로, 일본 황실도서관인 국내청 서릉부로, 도쿄 제국대학 도서관으로, 그리고 개인 소장가의 서고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왕실의 궤입니다. 조선왕실의 의례를 기록한 이 귀중한 책은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다가 100년이 지난 2011년에야 일부가 환수되었습니다.
100년입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인쇄본도, 규장각의 수많은 귀중본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일부는 지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갈래 분서, 책 불태우기.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여러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1910년대 초 남산 조선총독부 청사암 마당에서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거두어들인 책들 중 상당수가 불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단군 관련 사서, 만주 강역을 다룬 책, 일제의 불리한 기록은 선별적으로 소각되었다는 것이 이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물론 정확히 몇 권이 불탔는가에 대한 공식 통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기록을 남길 리 없으니까요. 그러나 거두어들인 20만 권 중 상당수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갈래, 조선 사편수회의 자료로 활용 개요. 가장 음흉한 운명은 이것입니다. 일부 책은 불태워지지도 반출되지도 않고 조선 사편수회의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사편수회, 1925년 설립된 이 기관은 1938년까지 13년에 걸쳐 조선사 35권을 편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체계의 상당 부분을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단군 신화는 후대의 창작으로 격하, 고조선의 실제성은 부정, 고대사의 시작은 한사군부터, 즉 우리 역사를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 일선동조론, 그러므로 식민 지배는 자연스러운 일.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그들은 거두어들인 우리 책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인용하고 불리한 것은 폐기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사서들은 이 과정에서 참고 문헌으로 한 줄 인용된 채 원본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만희 씨 류와 단군, 한학자의 칼날. 여기서 한 인물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이만희 씨 류. 조선 사편수회의 핵심 학자였던 이 일본인 사학자는 우리 역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국유사의 단군 기록을 신화로 격화시키는 학설을 정립, 단군 조선을 역사가 아닌 종교적 상징으로 제정해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 북부로 축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조선 사편수회에 모인 우리 사서들 중 자신의 학설과 충돌하는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주류학계와 제야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 사편수회를 거치며 우리 고대사는 결정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수서령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세조의 수서령과 오늘 이야기한 일제의 수거 사업을 나란히 놓아보면 소름 끼치도록 닮았습니다. 같은 점, 표적이 된 책의 종류, 상고사, 도참, 비기, 천문지리, 명분, 보존을 위한 수거, 실질, 민족 기억의 통제와 삭제, 결과, 책들의 영구적 실종. 다른 점, 세조는 조선이라는 한 왕조 내부의 권력 안정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의 손이었습니다. 일제는 한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거두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뿌리를 잘라버리려 한 것입니다. 세조 때 사라진 책들이 첫 번째 단절이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책들은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왕의 손에, 한 번은 식민 지배자의 손에. 우리는 두 번 우리의 책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책들, 그러나 모든 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깊은 산속 사찰의 다락방에서 양반가의 마룻장 아래에서 어느 노학자의 가슴속 필사본으로 누군가는 책을 숨겼습니다. 해방 이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책들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고사, 부도지. 이 책들은 모두 일제의 수거를 피해 숨겨졌다가 나타났다는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책들의 진위에 대해서는 학계에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위서로 보는 시각도 진서로 보는 시각도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책들이 위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는가? 답은 명료합니다.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검증할 다른 텍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사라지게 만든 손은 세조와 일제 두 손이었습니다. 만약 1910년대에 거두어진 20만 권이 온전히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위서 논쟁 같은 것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우리 고유의 의학을, 우리의 천문과 지리와 정신 전통을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책만이 아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일제가 거두어간 것은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 안에 담긴 우리 고유의 지식 체계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이 자연을 어떻게 읽었는지 천문과 지리의 지혜, 우리 조상이 몸과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의학 너머의 더 오래된 양생술, 우리 조상이 우주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선가와 도가의 수련 전통, 우리 조상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향약과 둘의 그 너머의 자치 전통, 이 모든 것의 원전들이 화염 속에서 현해탄을 건너는 배 안에서 그리고 조선 사편수회의 어두운 자료실에서 사라졌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찾을 때 자꾸만 막히는 이유, 우리 고유의 건강법과 양생술이 단편적으로만 전해지는 이유, 그 한 자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 민족이 가장 깊이 패배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에 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영토를 잃는 순간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그 기억의 좌표를 잃는 순간입니다. 세조의 수서령과 일제의 사료 수거 사업.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책의 손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깊은 공백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사라진 책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단편들을 모으는 일, 행간에 숨은 우리의 지혜를 다시 읽는 일, 다른 나라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우리 책들을 환수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내는 일.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닐까요? 빛을 다시 찾는다는 것. 잃어버린 책 한 권 한 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것.